코스피 1만 시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지수만 상승했을 뿐 내 계좌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푸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중심에 있는 반도체주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희비도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온도차는 또 언제까지 계속될지 오늘 오후장 체크포인트 시간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모시고 관련한 시장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우리 시장이 빠집니다. 네.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글쎄요. 우리만 빠지면은 진짜 우리한테 뭔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아시아에 지금 열려 있는 장은 웬만하면 다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언급됐지만 뭐 이란과의 그러한 협상 최종 아니 뭐 사인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아까도 말씀 주셨긴 했는데 뭐 그러니까 좀 뭐랄까 이런 거죠. 지금 기대감으로 먼저 많이 좀 올라왔었던 측면이 일단 첫 번째로 강하고 그 안에는 이제 레버리지 여전히 뭐 일주일 전에 똑같은 얘기했지만 레버리지로 많이 좀 땡겨놓은 것. 그래서 그 변동성에 대해서 여전히 좀 열려 있는 상황인 건 맞고 우리가 이제 내마녀, 세마녀의 날들을 잘 버텨서 넘겨오긴 했으나 네. 그 와중에 레버리지가 좀 풀렸으면 해소가 됐었으면 웬만한 이제 외생 변수 뭔가 그러니까 변동성을 줄 만한 이벤트가 있을 때 버텨낼 수가 있는데 레버리지가 걸려 있으면은 버티기가 쉽지 않죠. 또는 왜 오르고 왜 빠지는지도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최근 들어서는 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상황이긴 맞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이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추세의 그런 즐거움은 있었으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너무 한쪽에 쏠려갖고 그 급등을 하는 또 급등락을 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도 어찌 보면은 참 차라리 미국처럼 좀 또 대만도 오늘 휴장일이더라고요. 네. 차라리 쉬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맞아요. 드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글쎄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장 휴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주말 사이에 우리 투자자들이 상당히 공포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결론적으로 그럼 이 시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공포가 들어서 잠이 안 올 정도면 내 포지션이 뭔가 너무 과부하 걸려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 얘기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재밌는 얘기 안 했지만 오를 때는 더 사고 싶고 빠질 맞아요. 때는 더 팔고 싶고 뭐 네. 이런 양상인데 이제 이건 이렇게 대답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그러니까 미국의 전설적인 그 소위 투자자가 한 말인데 뭐라 그랬냐면 내가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 일부 줄이거나 다 팔아버려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의 상황에서 뭔가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상황이 이번 주말 정도의 그러한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올 정도가 된다면 그거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근데 왜 이게 말 중요하냐면 이게 용기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은 그 공포에 질리면 잘못된 의사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쓸데없이 또 바닥에 팔고 네. 또 올라가면 거의 고점에 따라 올라가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한 발 떠나서 이제 내 포트폴리오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좋은 것 같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포트폴리오가 이번 장의 움직임에서 위아래로 더 많이 변동을 했으면 한쪽으로 분명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평화라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를 평화라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반도체 투톱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2%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여전히 플러스권이거든요. 3% 가까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도 빛을 내고 있는 굳건한 주도주를 따라잡는 게 맞을지 아니면 오히려 오늘장에서 좀 빠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매력도가 더 높을지 궁금한데 지금 이 투톱에서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포지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1차적으로는 없는 분들은 이런 하락을 활용을 해야죠. 없는 분들은. 왜냐하면 어쨌거나 이것이 이런 주도 장세가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비워왔으니까 얼마나 뭐랄까요. 그러니까 배 아팠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넘어가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이런 하락 타이밍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꾸로 내가 충분히 들고 있고 수익도 냈었다면 그러면 욕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럴 때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혹시 이걸 못 지킬까 봐 걱정이 된다면 그러면 좀 오히려 이때 차익 실현을 일부 하시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양쪽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내 포지션이 어떠냐가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반도체 관련한 이슈가 나왔잖아요. 인텔 관련해서 뭐 애플과 인텔 협력이 기대된다. 협력해서 미국 안에서 칩을 생산하기로 했다. 이런 이슈가 들려왔는데 이 이슈는 앞으로 국내 반도체주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뭐 결론적으로는 큰 이슈는 없고 이건 미국 내 이슈가 좀 더 강할 것 같아요. 이제 누가 이제 요즘에 하도 그런 게 트럼프 리딩방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인텔 주가가 드디어 지금 PER 기준으로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 130배가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대감으로 이미 한 1년 사이에 주가가 아마 한 550% 이상 올랐을 겁니다. 네. 엄청,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네. 확실한 건.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보다는 못 올랐지만 삼성전자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인텔은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많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 여전히 수율이 안 나옵니다. 예, 근데 수율이 안 나오는데 지금 워낙 쇼티지가 나오니까 CPU 쪽에 그래서 이제 약간 하품까지도 이제 잘 팔리는 정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지금 이제 인텔을 결국은 정부가 살리고 있는 미국 정부가 살리고 있는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거꾸로 보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큰 기회가 계속 오겠구나. 라는 기대를 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한 그러니까 TSMC로부터의 독립 또는 거기에 집중, 거기에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들은 어디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사 가능한 데가 TSMC 빼고는 삼성전자가 넘버 2 제일 유일하고 인텔도 가능성은 있으나 상대적으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비하면 약세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거꾸로 트럼프가 삼성전자의 파운더리 비즈니스가 앞으로도 좋을 수 있겠구나를 반증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 쭉 들어보면 삼성전자의 잠재력이라 그럴까요? 기대감이 꽤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우리 시장의 평가는 좀 인색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2% 이상 하락하고요. SK하이닉스는 반대로 2% 이상 상승합니다. 역시 글쎄요. 욕조에 물이 빠져봐야 최종 승자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바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SK하이닉스는 오늘 왜 이렇게 소위 버티는 겁니까? 일차적으로 큰 기대감이 있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ADR 상장 초읽기. 네. 뭐 당연히 이 이슈는 많이들 기대하죠. 가장 큰 이유는 TSMC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미국에 상장이 되면 프리미엄으로 보통 거래되고 그것 자체가 원주 한국에 상장되는 SK 하이닉스 주가를 추가로 끌어올려 주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 주주들은 거기에 이제 희석 효과, 이제 신주 발행을 할 거니까 신주 발행에 따른 희석 효과 때문에 볼멘 소리 나올까봐 주주 환원 정책을 세게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어서 SK 하이닉스의 이번 한 2, 3일간의 주가를 확실하게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이건 이제 SK 하이닉스의 자체적인 재료죠 사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어제 밤사이 또 마이크론도 상당히 또 좋은 성과를 거뒀고 이런 것들이 좀 연결돼 있지 않나 싶은 상황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뭐 또 지금 사실 삼전 닉스 쪽으로만 지금 레버리지가 워낙 많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이 적어도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삼전 닉스라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나라 거래소 시가총액 대비 시가총액 1등인 삼성전자와 2등인 SK하이닉스를 부르는 거잖아요. 혹자는 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삼성 전기요? 아니요. 닉스전자다. 닉전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 시가총액 역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죠. 충분히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데 일단은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일단은 규모가 다르고 일단 두 번째로는 봐야 될 게 SK하이닉스가 당연히 이제 피어 플레이어로 그러니까 고민 없이 그냥 내가 반도체 HBM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최고의 픽이죠.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그리고 마이크론에 비해서도 싸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규모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마진도 사실은 범용 쪽이 훨씬 더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범용 디램 쪽에 사실은 훨씬 더 거기서 수혜는 더 많이 받고 있어요. 다만 이제 뒤섞여 있는 나머지들 또 그리고 최근에 소위 그 파업 이슈도 있었잖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SK하이닉스가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올라서지 않겠냐 아주 구조적으로. 뭐 근데 그 기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양쪽을 다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대적으로 노이즈 때문에 좀 발목이 잡혀 있었던 측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파운더리라는 엄청나게 큰 상승 포텐셜을 갖고 있고 이거는 SK하이닉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일시적인 소위 격차 차이는 다시 벌어질 수 있겠지만 역전될 수 있겠지만 긴 호흡으로 놓고 보면 그래도 이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1위를 지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도 있잖아요. 삼성생명, 삼성물산 그리고 SK스퀘어 오늘 모두 강하거든요.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목표 주가 계속 올리면서 긍정적인 전망들 나오는데 대표님도 지금 구간 매력적으로 보시나요? 소위 이제 그러니까 그 소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무 많이 오르면 네. 그것에 이제 대체 프락시 투자 뭐 이런 걸로 이제 저희 SK스퀘어나 삼성물산이 많이 거론이 됩니다. 이제 삼성 쪽은 이제 삼성 생명도 이제 같이 지분이 많으니까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어쨌든 그거에서 이제 굳이 얘기를 하자면 SK스퀘어는 좀 길게 놓고 보면은 조금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왜냐면 아마 그 두 개를 같이 겹쳐놓고 한 5년 차트로 그려놓고 보시면 한 3년 이렇게 놓고 보시면 SK스퀘어가 더 올랐습니다. SK 하이닉스보다. 근데 네. 사람들이 이게 잘 모르더라고요. SK스퀘어는 도대체 본업이 뭐 하는 회사죠? 지주죠. 중간 지주. 지주사. 직문지구. 근데 SK 하이닉스 지분을 제일 많이 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원래 SK텔레콤 안에 있는 투자자였던 소위 SK 하이닉스 지분을 들고 나와서 지주회사를, 투자회사를 바꿔서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걸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약간 뭐랄까요. 거울 같은 회사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지주회사 치고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비싼 회사인 것만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양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같이 투자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거기에 비하면 오히려 이제 삼성물산이 조금 더 밸류에이션 여유는 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는. 그리고 삼성물산은 본업이 좀 있잖아요. 건설? 예, 건설이나 뭐 기타 다양한 그 옛날에 뭐 저 에버랜드 뭐 이런 쪽 다 네. 다양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삼성물산이 상대적으로 이제 둘 다 SK 하이닉스보다는 못 오르긴 했지만 주거니 받거니는 오히려 삼성물산 쪽에 좀 플레이하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모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못 사서 반대급부로 2차 대안으로 SK스퀘어와 삼성물산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물산은 본업이 있다. 건설 등등. 근데 SK스퀘어는 지주사니까 사실상은 본업이 없다. 그래서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줘도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 빠질 때 같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이. 그리고 오히려 더 빠질 수도 있다. 사실은 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삼성물산은 상대적으로 버틸 수 있는 자체 캐시플로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하이브리드로 이제 투자할 때 덜 오르기도 하겠지만 덜 빠질 거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아까 제가 삼성전기 얘기를 했는데 오늘 MLCC 관련주 안에서 굉장히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더라고요. 종목들이 뭐 개별 이슈가 나온 JNTC 그리고 한울 반도체 이 종목은 여전히 이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는데 SKC는 오늘도 7% 넘게 급락이고 삼성전기도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리고 있어요. 어떻게 좀 기준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이 안에서? 이제 소위 이제 MLCC라는 이름 아에 다 묶여 있으니까 다 같은 MLCC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안에서도 하이엔드하고 나머지를 나눠야겠죠. 이제 두 개를 이제 좀 나눠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하이엔드는 뭐니 해도 이제 하이엔드란 말은 다른 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고출력, 고전력의 변동성을 대응할 수 있는 콘덴서가 이제 MLCC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건 전 세계적으로 무라타하고 삼성전기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시장은 완전히 이제 어나더 레벨이고 나머지들은 소위 낙수 효과를 기대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쪽이 하이엔드에 쏠려 있으면 범용 MLCC나 범원 콘덴서 쪽에서는 나머지 기업들이 수혜를 좀 더 받지 않겠느냐. 이것도 당연히 이제 전력 관련이니까 그걸 제외한 나머지 많이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기대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랠리를 이제 각각 펼치긴 하는데 그 둘의 마진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나눠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무라타의 전략이 제일 중요해요. 전 세계 1등은 냉정해 보면 무라타거든요. 근데 네. 무라타는 최근에 범용 콘덴서 가격을 안 올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잡아먹겠다는 건가요? 중국을 견제하려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게 치고 올라올까 봐
모라타는 상대적으로는 덜, 그러니까 소위 약간 이제 TSMC 같은 전략인 거죠. TSMC도 적정 마진 한 50%, 지금은 30, 전엔 30%였고 지금은 한 50% 전후에서 그냥 유지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TSMC도 제대로 돈 다 받으면 80%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쭉 유지를 하지 않습니까? 약간 무라타도 긴 호흡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측면에서는 특히 범용 콘덴서 쪽에서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나중에 숫자를 확인했을 때 마진이나 이런 게 세게 안 나올 수도 있어서 그거는 좀 감안하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간재 성격에서 물이 들어왔다고 너무 가격을 높여버리면 그 시장이 와야 될 수도 있으니 전략적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전력기기 많은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들은 그럼 현재 상황에서 여전히 무슨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거의 끝자락입니까? 뭐 1차적으로는 끝자락은 분명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쇼티지가 있고 사실은 전력기기 우리나라 빼고 나면은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가 기댈 때는 중국밖에 없어요. 여전히 중국입니다, 사실은. 근데 중국에서 갖고 오기 싫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전력기기 업체들한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들이 그 지역적인 이슈들 때문에 또는 뭐 자체적인 뻐꾸기 우는 사연 때문에 소위 그 공사가 지연되는 일들이 꽤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로 넘어갈 때 쇼티지 부분이 상대적으로는 좀 덜한 부분 중에 하나로 좀 꼽히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5월 한 달 좀 쉬었던 측면도 있고 이제 조금은 그걸 다시 캐치업하려는 상황이긴 한데 워낙 그 사이에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건 분명히 있어서 계단식으로 이제 수주가 발생하고 PQ와 마진을 챙겨가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 쪽도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짙은데 실적에 대해서 큰 기대를 안고 있는 또 다른 쪽을 보면 증권주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기대에 비해서 주가가 최근에 오르려고 하면 또 빠지고 계속 이게 반복이에요. 지금도 4% 넘게 5% 가까이 급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증권주는 좀 언제쯤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증권주가 주식시장의 선행지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지수의 선행지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베타가 제일 큽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시장이 10% 올라가면은 증권주는 15%, 20%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거꾸로 빠질 땐 더 빠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게 이제 베타가 크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증권주 자체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선행 지표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4월 한 30일경 중에 고점 찍고는 증권업종 지수가 좀 쭉 빠져서 지금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저도 약간 뭐랄까 껄끄러운 부분 중에 하나, 현재의 장을 마음 편하게 즐기지 못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증권업 지수가 좀 반등을 해야 돼줘야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제 2000년도의 강세장, 2007년도의 강세장, 2020년도에 또 강세장, 21년도의 강세장, 요 대형 강세장 때 대략 좀 빠르게는 한 6개월, 짧게는 한 1개월 선행해서 증권업종이 고점을 먼저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증권업을 투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 이슈라기보다는 증권업이 이 강세장이 유지되려면 전고점을 뚫고 다시 올라가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증권업종의 응원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삼전 닉스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장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표현 있잖아요. 혼자 가려면 그러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은 같이 가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닥도 나머지 업종도 다 어울러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선행 지표로서 증권업종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증권업종이 참 우리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 앵커링 역할을 하고 있군요.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볼까요? 하여튼 이번 주 변동성이 참 컸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번 주까지가 아니고 오늘도 변동성 엄청 큰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 시작했을 때 코스피가 8,000선이었는데 네. 다시 9,000선으로 회복은 하긴 했습니다. 맞아요. 다행인데 근데 그 밑에 살짝 보면 어떡하죠? 코스닥 4%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딱 느낌이 보면 5월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2개 나온 다음부터의 흐름하고 지금 똑같아요. 또 다시 잘 생각해 보시면 모든 지금 수급이 다시 이제 삼전 닉스로 좀 쏠리는 그쪽 관련된 걸로 쏠리는 모습이 나타나서 조금 아쉬운데 이런 얘기는 이렇게 되면 삼전 닉스만 계속할 수 있느냐 우리가 봤지만 그게 쉽지 않은 걸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이거는 좀 냉정히 말하면 건강하지 못한 사실은
주가 흐름이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건 미국의 어쨌든 러셀 2000이나 이런 것들이 어제 반등을 좀 해줘서 저는 좀 기대를 했었는데 좀 아쉽게도 오늘 내돌리질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향후 흐름 자체는 중소형주에도 기회가 분명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좀 답답들 하시겠지만 지금은 좀 버텨내야 될 구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안에서 좀 본다면 여전히 반도체 소부장 쪽을 가장 주시해서 봐야 될까요? 그럼요. 실적이 찍혀야 됩니다. 실적이 나와야 되고, 확실한 건 반도체 소부장은 하반기에 당겨진 지금 매출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매출이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인되면 확실히 좀 주가가 다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좋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같이 가려면 우리 코스닥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군요. 네, 그럼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요. 오후장 체크포인트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